며칠 전 동네 복지관에서 열린 건강 강좌에 참석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주름과 피부 건조로 고민이 많던 장 여사님의 얼굴이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칠었던 피부는 한결 촉촉하고 윤기 있게 바뀌었고, 깊었던 팔자 주름도 옅어져 마치 몇 년은 젊어진 듯한 인상이었죠. 김 여사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장 여사님, 혹시 어디 시술이라도 받으셨어요? 정말 달라지셨어요. 장 여사님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무슨 시술이요? 그냥 민 박사님이 알려준 대로 해봤을 뿐이에요. 그날 건강 강의를 맡은 사람은 민성국 박사님, 피부 노화 전문 가정의학과 은퇴 의사였습니다. 올해로 83세라고 하셨지만 도저히 그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피부가 매끄럽고 건강해 보여서 강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청중들 사이에서는 이미 화제가 되었죠. 민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비싼 화장품이나 피부 시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들에게 알려준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피막 연고, 즉 바세린을 활용한 저녁 루틴입니다. 순간 강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그 흔한 바세린이 피부 노화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요? 박사님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순서와 방법입니다. 그냥 덕지덕지 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써야 효과가 납니다. 그날 이후 김 여사님은 매일 밤 민 박사님이 알려준 루틴을 성실히 실천했습니다. 처음엔 이 간단한 습관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반신반의했지만 한 달쯤 지나자 피부에 확실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거울 보는 게 즐거워요. 화장도 훨씬 잘 먹고요. 김 여사님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토록 간단한 습관이 피부를 바꾸고 나이에 대한 자신감까지 되찾게 해준다면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요. 오늘 이 영상 통해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고가의 제품이나 특별한 시술 없이도 피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꾸준한 습관만 있다면요. 피부가 나이 들면서 겪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피부 장벽의 약화입니다. 젊었을 때는 외부 자극을 막고 수분을 지키는 기능이 튼튼하게 작동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방어막은 점점 얇아지고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쉽게 건조해지고 피부는 탄력을 잃으며 주름이 깊어지죠. 이런 피부의 노화 현상의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바세린입니다. 흔히 바세린은 단순히 보습제 또는 수분 증발 방지제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바세린은 그 이상의 의학적 의미와 피부 생리학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바세린은 일종의 무활성 보호제입니다. 이 뜻은 피부에 특별한 작용을 하거나 흡수되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피부 표면에 남아 보호막을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보호막이 바로 피부를 외부 환경으로부터 차단하고 안쪽에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점은 바세린이 피부의 자연 회복력을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피부는 스스로 손상된 장벽을 복구하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외부 자극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면 회복 속도가 늦어지게 됩니다. 바세린을 바르면 피부 표면에 얇은 막이 생기면서 그 회복 공간을 조용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마치 상처 부위에 거즈를 덮어주듯이 바세린은 손상된 피부가 회복하는 데 필요한 안정된 환경을 제공해줍니다. 또한 바세린은 의료 현장에서도 널리 활용됩니다. 피부염, 습진, 가벼운 찰과상 치료 시 연고를 바른 위에 바세린을 덧바르면 약효가 더 오래 지속됩니다. 외부 공기나 마찰로 인해 연고가 금방 닦여 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밀봉 효과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세린은 다른 제품과 함께 사용할 때 상승작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보조제 역할도 합니다. 한편 바세린은 방부제나 향료, 유화제 등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민감한 피부에도 안전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얇아지고 면역 반응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자극이 없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이런 측면에서 바세린은 알레르기 반응 가능성이 낮고 다양한 연령층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제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바세린은 종종 가장 과소평가된 명약으로 불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흔하고 저렴하다는 이유로 가볍게 여기기 쉬운 이 제품이 실제로는 피부 재생, 보호, 수분 유지, 약물 보조 등 다기능을 가진 만능 보호막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세린은 단순한 크림이 아닙니다.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조용한 조력자이자 약물의 효과를 극대화해주는 보조 치료제이며 고령자의 얇아진 피부에도 부담 없는 순환 보호막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피부과 의사들이 환자에게 처음 권하는 기본 관리법이 바로 바세린입니다. 매일 밤 쌀알만큼의 소량을 얇게 펴 바르는 그 습관 하나가 피부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직접 체험해보면 그 진가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피부 관리를 오랫동안 해왔다는 분들도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좋다는 화장품을 써봤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없어요. 앰플, 크림, 세럼 다 발라봐도 다음날 아침엔 피부가 다시 푸석해져요. 이런 고민들의 공통된 핵심은 바로 지속력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도 피부에 오래 머물지 못하면 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간단하지만 강력한 보조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세린은 단독으로도 훌륭한 보습제이지만 진짜 힘은 다른 제품과 함께 사용했을 때 발휘됩니다. 마치 마지막 조각을 맞춘 퍼즐처럼 기존 제품의 효과를 봉인하고 오래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하죠. 오늘은 바세린과 특히 잘 어울리는 4가지 제품 조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피부 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활용하면 기존 화장품의 한계를 뛰어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수분 앰플과 바세린의 조합입니다. 수분 앰플, 특히 히알루론산이 포함된 제품은 피부에 빠르게 수분을 공급해주는 데 탁월합니다. 하지만 이 성분은 공기 중에 노출되면 오히려 수분을 빼앗기기 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피부 속으로 충분히 흡수되기 전에 외부 공기 속으로 수분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바세린입니다. 수분 앰플을 바르고 12분 후 바세린을 쌀알 크기만큼 손가락에 덜어 얇게 펴 발라주세요. 이 작은 동작 하나로 앰플이 전달한 수분이 피부 안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훨씬 길어집니다. 바세린이 앰플 위에 뚜껑을 씌워주는 역할을 하며 하루 종일 촉촉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겨울철이나 난방이 강한 환경에서 특히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 레티놀 크림과 바세린의 조합입니다. 레티놀은 피부를 재생시키고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는 강력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자극도 강해서 민감하거나 얇은 피부를 가진 분들은 사용 후 따가움, 붉어짐을 경험하곤 합니다. 이럴 땐 바세린을 활용하면 부작용은 줄이고 효과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레티놀 크림을 바른 후 20분에서 30분 정도 기다려 충분히 흡수시킨 다음 바세린을 아주 얇게 덮어주세요.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바세린을 덧바르면 레티놀이 흡수되지 못해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죠. 충분히 흡수된 후 바세린을 덮어주면 피부가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받고 레티놀 성분은 그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루틴으로 사용하면 자는 동안 피부 재생에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로 미백 에센스와 바세린의 조합입니다. 피부 미백을 원할 때 많이 찾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나이아시나마이드, 알부틴, 비타민C 등인데요. 이런 성분들이 포함된 미백 에센스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기미, 잡티를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문제는 유지력입니다. 피부에 도포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휘발되어 버리면 효과도 오래가지 않게 되죠. 이때도 바세린이 등장합니다. 미백 에센스를 바른 후 35분 정도 기다린 뒤 바세린을 아주 소량 펴 발라주세요. 바세린이 에센스를 피부 안에 머물게 해주는 동시에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해 산화를 막아줍니다. 특히 햇빛 노출이 없는 저녁 시간대에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매일 저녁 이 루틴을 반복하면 3개월 후엔 피부톤이 고르고 잡티가 옅어지는 걸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달팽이 크림과 바세린의 조합입니다. 달팽이 크림은 피부 재생, 진정, 상처 회복에 도움을 주는 고농축 제품입니다. 점액 성분에 포함된 뮤신은 피부에 얇은 보호막을 형성하고 탄력을 부여하죠. 하지만 이 역시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달팽이 크림을 바른 후 바로 바세린을 덧바르면 피부 위에 생긴 재생 성분의 작용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름이 깊은 부위, 예를 들면 이마나 입가에 이 조합을 사용하면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피부가 덜 건조해지고 탄력도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하죠. 달팽이 크림은 수면 중 재생을 촉진하므로 이 조합은 나이트 케어 루틴으로 완벽합니다. 이처럼 바세린은 단독으로도 훌륭하지만 특정 기능성 제품과 함께 사용할 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조건 많이 바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순서와 소량 사용이라는 점입니다. 바세린은 얇게 펴 바르는 것이 핵심이며 봉인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피부 관리는 제품의 가격이나 광고가 아니라 얼마나 피부에 맞는 조합을 꾸준히 실천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오늘 밤 평소 쓰시던 제품에 바세린을 더해보세요. 다음 날 아침 거울 속 피부가 조금은 다르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바세린은 다양한 피부 타입에 널리 사용되는 안전한 보습제지만 모든 피부에 똑같이 적용되는 만능은 아닙니다. 특히 지성 피부나 여드름이 잘 생기는 피부 타입의 경우 바세린 사용 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점은 바세린이 피부 위에 막을 형성하는 성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막은 수분 증발을 방지하는 데는 탁월하지만 이미 피지가 많은 지성 피부에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모공을 막아 트러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성 피부는 얼굴 전체에 바세린을 바르는 것은 피해야 하며 건조하거나 자극받은 일부 부위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볼이나 눈가처럼 상대적으로 건조한 부위에는 얇게 펴 바를 수 있지만 이마나 코, 턱처럼 피지 분비가 활발한 T존에는 바세린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또한 여드름이 이미 있는 부위에는 직접 바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바세린은 피부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그 특성상 모공을 덮을 수 있어 염증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성 피부에 바세린이 완전히 금기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바르게 사용하면 피부의 수분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세린은 수분 손실을 막아주므로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진 지성 피부의 국소 보습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안 후 건조해진 볼이나 입가에만 바르면 건성 부위를 보호하면서도 과도한 유분을 유발하지 않는 현명한 활용이 됩니다. 또한 여드름 피부에는 항균 진정 작용이 있는 성분과 혼합해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티트리 오일이나 라벤더 오일을 한두 방울 섞어 사용하면 피부 진정과 동시에 보습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 이 역시 전체 얼굴이 아닌 건조하거나 예민한 부위에만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바세린을 사용하는 시간대도 매우 중요합니다. 낮 동안은 땀과 피지 분비가 많고 외부 먼지에도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지성 피부라면 오직 밤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세린이 피부에 오래 머물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오염 물질이 달라붙을 수 있고 이는 오히려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세린을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팔 안쪽이나 귀 뒤에 소량을 발라보고 24시간 동안 반응을 살펴보세요. 간혹 바세린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테스트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부 관리는 어떤 제품을 쓰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쓰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바세린은 사용법과 순서에 따라 그 효과가 극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바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루틴 속에서 바세린을 활용해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죠. 아래 소개하는 바세린 전용 루틴은 간단하지만 과학적인 순서와 이유가 담긴 관리법입니다. 매일 10분 투자로 피부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는 루틴,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저녁에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세안하세요.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뜨거운 물은 피하고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안 후엔 수건으로 문지르지 말고 두드리듯이 물기를 흡수시켜주세요. 이때 피부에 약간의 수분이 남아있는 상태가 바세린 흡수에도 훨씬 유리합니다. 그 다음은 에센스나 세럼을 바르는 단계입니다. 평소 쓰는 수분 앰플이나 미백 에센스, 레티놀 등이 있다면 이 시점에 사용하세요. 한두 가지 제품만 선택해 바르고 피부에 흡수될 시간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소 12분 정도는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해요. 성분이 충분히 스며든 후에야 바세린의 차단막 기능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이제 바세린을 바를 차례입니다. 핵심은 적게, 얇게입니다. 쌀알만큼의 소량을 손가락에 덜어 체온으로 녹인 후 얼굴의 양볼, 이마, 턱 등에 점 찍듯이 바른 뒤 가볍게 펴 발라주세요. 주름이 신경 쓰이는 부위에는 살짝 더 덧바를 수 있지만 절대 두껍게 바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성 피부라면 피지 분비가 많은 T존은 피하고 건조한 부위에만 국소적으로 사용하세요. 마지막으로 바세린을 얼굴뿐 아니라 노화가 빠르게 드러나는 부위에도 발라주세요. 목, 손, 팔꿈치, 무릎, 귀 뒤, 눈가와 입가처럼 피부가 얇고
자극받기 쉬운 부위에 얇게 덧바르면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손은 수분 크림 후 바세린을 바르고 면장갑을 끼고 자면 아침에 부드러워진 손을 직접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루틴은 특별하지 않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피부가 달라지는 걸 분명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밤 단 10분 이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내일의 피부, 그리고 당신의 자신감이 달라질 겁니다. 바세린은 피부를 감싸는 작지만 강력한 방패입니다. 그 방패를 언제, 어떻게 꺼내 드느냐가 진짜 비밀이죠. 피부 관리는 복잡하거나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매일의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이나 고급 시술이라도 한두 번으로 피부를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오히려 작고 단순한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진짜 피부를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바세린을 활용한 저녁 루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하거나 고가의 제품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단순한 성분 하나가 피부의 시간 흐름을 되돌리는 작은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방법을 알고 자신에게 맞게 실천하는 것이죠. 오늘 소개한 방법은 일회용이 아닙니다. 내일도 다음 달에도 반복할 수 있는 생활 속 루틴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가령 오늘은 손에만, 내일은 입가에만, 그렇게 천천히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은 피부를 돌본다는 건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밤 내 몸을 위한 짧은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균형까지 되찾게 됩니다. 우리가 화장품을 바르는 이유는 젊어 보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를 아끼기 위해서이기도 하니까요. 피부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지만 꾸준함 앞에 결국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눈으로도, 손끝으로도, 기분으로도 느껴지게 될 거예요. 오늘 배운 루틴 중 단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바세린 한 통과 하루 10분이 내일의 나를 더 건강하고 자신감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